여러분, 혹시 워킹홀리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여행을 좋아하거나 외국 문화를 경험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제도인데요. 사실 워킹홀리데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스페인, 일본,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세부적인 조건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더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고 때로는 그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한국을 방문하게 된 한 일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직장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많은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을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있죠. 어릴 때만 해도 외국에서 생활하는 건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통 외국 여행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나라가 크고 여행할 곳이 많아 굳이 해외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언젠가 성인이 되면 꼭 해외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부모님은 당연히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성인이 되기도 전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셨고 저 역시 어린 나이에 혼자 해외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근차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저축한 돈은 한 나라에서 여행하며 지낼 정도로 충분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성인이 되었고 부모님도 제가 해외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를 이해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단순한 여행도 좋았지만 여행만으로는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일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었고 그 결과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하게 되었죠. 하지만 어디로 갈지가 정말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 생활인 만큼 무엇보다도 안전한 나라를 선택해야 했거든요. 저는 많은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후기와 영상을 찾아보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일본인들이 많이 다녀온 나라를 중심으로 조사했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일본인들이 한국을 추천하더군요.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문화적으로 유사한 점이 많고 치안이 좋으며 사람들도 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혼자 처음 해외로 나가는 여성이라면 한국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이렇게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을 추천하다 보니 저도 점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찾아보게 되었고 한국 관련 영상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점도 많지만 확실히 다른 점도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본 것은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다는 점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치안이 좋지만 밤늦게 여성이 혼자 다니기에는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밤에 혼자 거리를 걸어도 크게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았죠. 또한 저는 원래 K-팝을 좋아했고 한국 남자들이 잘생겼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가보자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었죠. 게다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가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나라로 여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을 첫 번째 나라로 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출국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국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언어였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려면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국하기 몇 달 전부터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어는 생각보다 쉽게 느껴졌어요. 일본어와 문법 구조가 비슷한 부분이 많았고 무엇보다 한글이 배우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언어에 자신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한국어를 익히는 것도 어렵지 않았죠. 게다가 저는 이미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기본적인 표현은 익숙했어요. 덕분에 한국어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발음이나 억양 문제도 비교적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드디어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제가 미리 찾아본 정보와 현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고 길을 물어보면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불친절한 사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일본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거나 느끼한 경우가 많은데 한식은 전반적으로 건강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나물 반찬도 많고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어서 한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 미리 찾아본 한국 식당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서를 제출했고 다행히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를 구하는 것 자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국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계산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설렘보다는 걱정을 안고 시작한 한국에서의 첫 일상. 과연 저는 어떻게 적응하게 되었을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처음 한국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 제 예상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국 손님들의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계산할 때도 실수를 하곤 했어요. 당황한 저는 허둥지둥하며 실수를 연발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은 저를 이해해 주었습니다.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는 천천히 말해 주거나 실수를 해도 괜찮다며 웃어주는 손님들이 많았어요. 물론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체로 친절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어 실력도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문을 받아 적는 것도 버거웠지만 3개월이 지나자 마치 한국인처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언어 실력뿐만 아니라 손님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정도도 가능할 만큼 발전했죠. 또한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서울 곳곳을 여행하며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고 한국 사회에 대해 점점 익숙해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와 함께 일하던 한국인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가 끝나면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서 계속 일해보는 건 어때? 저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이 만족스럽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정식으로 일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아직 그 정도 실력은 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어. 지금도 이렇게 대화하는데 문제 없잖아? 아마 워킹홀리데이가 끝날 때쯤이면 더욱 자연스러워질 거야. 이 말을 듣고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새로운 도전, 사무직 취업,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끝나면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를 계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 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일본어를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어 선생님이나 일본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무보조 직원 같은 일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저는 가르치는 것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보조 직무에 지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어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거의 사용할 줄 몰랐죠. 기본적인 문서 작성은 가능했지만 한국 회사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예상외로 합격했습니다. 면접관은 저의 일본어 실력과 한국어 능력을 높게 평가했고 컴퓨터 실력은 차차 배워가면 된다고 했어요. 저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제 식당 아르바이트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일해야 했거든요. 한국 직장 문화에 대한 놀라움. 입사 후 저는 한국 회사에서의 생활을 경험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와 함께 입사한 한국인 동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저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업무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한 친구였는데 이미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같은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 처리 방식도 매우 체계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녀를 보면서 약간의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려서부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일을 잘해? 나보다 어린데도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자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특별히 잘하는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익히고 실전에 대비해서 연습을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작은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이런 능력은 필수라고 하더군요. 일본에서는 보통 신입사원이 되면 회사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문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역량을 갖춘 채로 입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책임감과 일에 대한 태도. 제가 한국 직장에서 일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인들은 본인이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동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실수를 많이 했지만 한국인 동료들은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고 저 또한 빠르게 배워야겠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저와 함께 입사한 동기는 일본어도 잘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고등학교에서 제2의 국어로 일본어를 배웠다고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제2의 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고 예국어 실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저도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한국에서 더욱 성장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실력 부족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컴퓨터 활용 능력도 키우고 한국에서 일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쌓아 나가려고 해요. 한국 직장인들의 책임감 있고 성실한 태도는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더 오래 생활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자